소설 들려주는 여자. 왜 도망갔어요? 교보문고 스토리 공모전 단편 수상 작품집. 구독하시겠습니까? 반치음. 마카롱. 점심시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잡힌 회의에 미인은 쓰던 원고를 중단하고 다급하게 노트를 챙겼다. 지난 회의 이후 연필꽂이에 꽂아놨던 볼펜이 어찌된 영문인지 보이지 않았다. 허둥대는 자신을 지나쳐 하나둘 회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미인은 입술을 잘근잘근 깨물었다. 정신없이 파일 사이를 뒤지다 책상 아래에 있는 첫 번째 서랍을 열어젖혔다. 덜컥거리는 소리와 함께 뒤로 잠시 물러섰던 볼펜이 앞으로 굴러왔다. 못 보던 볼펜이었다. 이 볼펜이 원래 여기에 있었나? 광택이 나는 재질의 검은 볼펜은 가운데에 얇은 금색 띠가 둘려 있어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이 났다. 누가 쓰던 거겠지. 퇴사자 걸 수도 있고. 남의 것이라는 생각에 찜찜한 느낌이 들었지만 일단은 당장 닥친 회의가 더 중요했기에 미인은 얼른 펜을 움켜쥐고 회의실로 뛰어 들어갔다. 회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 쭉 진행해오던 프로젝트를 업체 쪽에서 없는 바람에 비상이 걸렸다. 미인은 에디터 팀 팀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빠르게 토해내는 말을 받아 적기 위해 볼펜을 고쳐 잡았다. 툭 튀어나온 곳은 모조리 눌러봤지만 볼펜 심이 나오지 않았다. 이리저리 들여다봤지만 어떻게 쓰는지 도통 알 수가 없었다. 난감했다. 혼자 낑낑대고 있는데 병수가 건너편에서 손짓과 입모양으로 뭔가를 말했다. 그거 돌려서 쓰는 거 아니에요? 금태가 돌린 가운데를 축으로 윗부분을 돌리니 볼펜심이 슬그머니 튀어나왔다. 미인은 형식적으로 고개만 까딱인 뒤 회의에 집중했다. 쉼없이 쏟아지는 팀장의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야 했다. 한 시간 가까이 회의를 한 끝에 겨우 회의실을 벗어났다. 너무 긴장한 탓에 좀 쉬고 싶었지만 사무실 안에 느긋하게 시간을 때울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리 만무했다. 그래도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미인은 탕비실로 들어갔다. 구석에 마련된 작은 커피 머신에 직원용 머그잔을 올려놓고 버튼을 눌렀다. 미씨, 커피 마시게요? 못 만들 때 카페인은 쥐약이라던데. 갑작스럽게 들려온 목소리에 깜짝 놀란 미인은 눈을 둥그렇게 뜨고 뒤를 돌아봤다. 그곳에는 가식적인 미소가 얼굴에 밴 영업팀 현민 대리가 서 있었다. 미 씨가 올린 영상 보니까 요가 진짜 열심히 하던데 못 만드는 중인 거 맞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집에 생각보다 뭐가 없더라고요. 좀 더 아기자기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저 대학 때 자취하던 원룸 보는 것 같았어요. 딱 필요한 것만 있고. 처음에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다른 사람과 헷갈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요가를 하는 자신의 모습이 벼랑간 떠올랐다. 잠깐만요.
영상이요? 미희 씨의 하루 맞죠? 유튜브에 채널 만드셨잖아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이름도 그렇고 얼굴이 너무 미희 씨더라고. 설마 얼굴까지 공개했으면서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하려고 했다. 이런 얘기 하려는 건 아니죠? B. 커피가 다 내려졌다는 종료음이 들렸다. 그 소리에 심장이 뛰는 법을 잊은 듯 숨이 턱 막혀왔다. 단 한 번도 요가를 하는 중이라고 회사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걸 영상으로 찍어 올리는 건 더욱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혼란스러웠다. 어느새 성큼 앞까지 다가온 현민이 미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혹시 촬영할 때 남자 역할은 필요 없어요?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좋아하기도 하고. 현민이 언급했던 미희 씨의 하루를 검색하자 다른 유튜버들이 올려놓은 영상이 우르르 떠올랐다. 몰카 컨셉층, 미희 씨의 하루, 이대로도 괜찮은가? 새로운 관종 등장. 미희 씨의 하루를 따라해봤다. 화면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도배가 되어 있었다. 미희는 가장 상단에 뜬 채널명을 눌렀다. 게시물은 4개가 전부였지만 각 영상은 조회수가 50만을 넘었고 구독자는 2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었다. 맨 처음 올라온 영상의 제목은 라인 살리는 바지의 단점이었다. 아무런 편집 없이 올라온 영상에는 미희의 뒷모습이 담겨 있었다. 여름철에 입으려고 샀던 슬랙스. 처음 입어봤을 때까지만 해도 크게 걱정이 되지 않았는데 스판 소재라서 그런지 활동을 하다 보니 바지가 자꾸 엉덩이 골로 들어갔다. 온종일 신경이 쓰였다.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불쾌한 감촉이 느껴져 다른 이들의 시선을 피해 슬쩍 빼내기도 했다. 그날 이후로 다시는 입지 않았는데 그 단 한 번이 카메라에 담겼다. 남직원들 반하게 하는 법이라는 영상에는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남직원 옆에 딱 붙은 미희의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은 현민이 언급했던 영상이었다. 제목은 몸매 관리는 철저하게. 장시간 앉아서 일하다 보니 몸이 뻐근해서 홈트레이닝을 시작했다. 그동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사지 못했던 몸에 딱 달라붙는 요가복까지 갖춰 입으니 의욕도 생기고 재미있어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과 무관하게 카메라는 밑도 끝도 없이 미희의 몸을 훑고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클로즈업했다. 마치 그걸 보여주고 싶어 안달이 난 것처럼. 달칵. 탕비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반사적으로 고개가 돌아갔다. 미희와 눈이 마주친 화영은 움찔하더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고는 직원용 머그잔을 집어들고 커피 머신 쪽으로 다가갔다. 영상 모니터링하느라 바쁘시겠지만 커피 다 내렸으면 컵 좀 치우지. 뒤죽박죽 엉킨 생각의 실을 풀기 위해 애쓰는 사이 화영이 한 가지 사실을 일깨워줬다. 영상을 본 50만 명 안에 회사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사실. 어쩌면 미희를 제외한 모두가 알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컴퓨터 모니터 시계가 오후 6시 00분으로 바뀐 순간 미희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당장 떠오르는 곳은 경찰서뿐이었다. 막상 경찰서에 들어가자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경찰관은 입을 굳게 다문 그녀를 보며 난감한 표정으로 이런저런 질문을 던졌다. 마주보고 앉은 경찰관 뒤에서 잠옷 심각한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던 한 경찰관의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았다. 유튜브 미 씨의 하루 맞죠? 그는 오랜만에 반가운 지인을 만난 것처럼 아는 체하며 스마트폰을 미희 앞으로 불쑥 들이밀었다. 화면 안에는 미 씨의 하루라고 적힌 채널이 떠 있었다. 아, 그 몰카 컨셉? 미를 빤히 쳐다보던 다른 경찰관이 미소 띤 얼굴로 다가왔다. 그거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스토킹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꺼내던 경찰관의 손이 그대로 멈췄다. 경찰서 안에 있던 이들은 서로 시선을 교환하며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다. 애써 태어난 척하려 했지만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지는 못했다. 혹시 이것도 콘텐츠인가요? 아니에요. 정말 제가 찍은 게 아니라고요. 그럼 영상들이 진짜 몰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미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숨을 몰아쉬자 경찰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었다. 컴퓨터가 놓인 자리로 이동한 경찰관은 자세를 고쳐잡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는 미희가 보는 앞에서 첫 번째 영상부터 하나씩 재생했다. 경찰관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영상과 미희를 번갈아 쳐다봤다. 수사를 위해 필요한 과정인 것을 알면서도 그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점점 감각이 곤두서더니 숨소리, 침 넘기는 소리 등 미세한 소리와 자극이 미희의 신경을 긁었다. 속이 답답해지면서 당장 뛰쳐나가고 싶었다. 진짜 본인이 촬영하지 않는 게 맞습니까? 경찰은 서류를 작성하더니 집에 몰카가 설치됐는지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머릿속을 뒤덮는 질문은 하나같이 끔찍했다. 범인을 잡고 나면 그동안 찍힌 영상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지울 때 자신에게도 알려주는지 경찰에게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그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수색하느라 바빴다. 살펴봤지만 침입하는 흔적이나 카메라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사이버 수사팀으로 이관해드리겠지만 절차상 시일이 좀 걸릴 겁니다. 얼마나 걸리죠? 최대한 빨리 진행하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옷차림 주의하시고... 잠깐만요. 왜 제가 옷차림을 조심해야 하죠? 옷도 제 마음대로 못 입나요? 아, 그러니까 인적 드문 곳도 피하시고 또... 속이 메스꺼렸다. 미희가 바란 건 이 상황에서 자신을 구제해주는 것이었는데 결국 경찰서를 가기 전으로 돌아온 꼴이었다. 그래서 미희 씨는 회사 언제 그만둘 거예요? 나라면 진작 그만두고 영상에 올인했다. 채널명이 미희 씨의 하루라서 처음에는 일상 브이로그인 줄 알았어요. 몰카 컨셉인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진짜 기발한 듯. 이제 흥할 일만 남았네요. 미희 씨, 영상 잘 보고 있어. 친구가 알려줘서 보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 요즘은 그런 게 트렌드인가? 막 다 보여주고 그런 거. 대단하던데? 미희 씨 영상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SNS 하고 있는데 팔로워 늘리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소재 찾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그런데 팁 같은 거 없어요? 아주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네.
아무리 영상이 중요해도 회사에서는 일에 집중해야지. 평범하기 그지없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엉망진창이 됐다. 좌절감이 몰려왔다. 혹시나 유튜브에서 답변을 했을까 싶어 메일을 확인해 보니 광고만 가득할 뿐이었다. 경찰도 못해주고 유튜브에서도 못해준다면 범인을 직접 찾아내는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 비로소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누가 찍었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회사 사람 중에 범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이대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다. 사무실로 들어가기 위해 지문 인식을 하려는데 제대로 인식이 되지 않았는지 빨간불이 들어오며 문이 열리지 않았다. 자기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 이어 기계까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다니. 신경질적으로 기계에 다시 손가락을 가져다 대려는 순간 사무실 안에서 병수가 문을 열고 나왔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동안 구설수에 오를까봐 매몰차게 피했던 상대였지만 미희에게 이런 일이 생기기 전부터 친절하게 대해줬던 사람은 사실상 그뿐이었다. 혹시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얼굴에 속지 말 것, 사회초년생이라면 주의해야 할 남직원. 출처는 미희 씨의 하루였다. 혹시 촬영할 때 남자 역할은 필요 없어요? 저 그런 거 잘하는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어떻게 녹음했지? 영상은 삽시간에 회사 전체로 퍼졌고 많은 사람이 미희의 자리로 찾아왔다. 현민들이 솔직히 눈빛부터 정상은 아니었잖아. 미희 씨가 이해해.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이렇게 녹음까지 한 거야? 진작 말했으면 도와줬을 텐데. 모니터에서 시선을 떼고 두리번거리는 사이 화영의 책상에서 뭔가가 떨어져 미희 쪽으로 굴러왔다. 볼펜. 그 볼펜 녹음기였을지도 몰라. 생각한 단어가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그대로 흘러나왔다. 서랍에 들어있던 볼펜.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화장실 안에서 여직원들 뒷담화 클래스. 커다랗게 박힌 제목보다 메인 사진이 시선을 끌었다. 두 장면을 합쳐놓은 꼴이었는데 한쪽에는 민지와 영지가 세면대 근처에서 마주보고 웃는 모습이 담겼고 한쪽에는 미희가 변기에 앉아있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은 이미 최고 조회수를 찍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됐다. 그때 구두굽이 빠르게 바닥을 내리 찍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을 향해 누군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미희는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대로 머리채를 잡혔다. 민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미희를 향해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그 모습을 본 직원 중 몇 사람만 민지와 미희를 떼어놓으려 했고 나머지는 각자 스마트폰을 들고 다급하게 영상을 촬영했다. 전등빛에 반사돼 번쩍이는 수많은 렌즈에 휩싸여 미희는 마리오네트 인형처럼 휘청거렸다. 그때 사무실 쪽에서 병수가 뛰어왔다. 미희 씨 괜찮아요? 얘기 들었어요. SNS팀 민지 대리님이.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죠? 멍한 눈으로 병수를 쳐다보던 미희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다. 병수가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무릎이 그대로 바닥에 떨어지면서 둔탁한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손목에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다. 무릎이 더 아파야 하는데 손목의 쓰라림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괜찮아요? 구급차 부를까요? 팔목의 상처가 계속해서 욱신거렸다. 시선을 거두고 싶었지만 팔찌가 신경 쓰였다. 아, 발찌... 작년 홀로 맞는 생일이 유독 슬프고 외롭게 느껴져 자신에게 선물을 하기로 했다. 평소 액세서리에 관심이 없었지만 쇼윈도에 전시된 발찌에 왠지 모르게 눈길이 갔다. 별과 달, 심플하지만 자꾸 보다 보니 귀엽다고 느껴졌다. 충동적으로 14K 발찌를 구매했다. 샌들을 신으니 꽤나 잘 어울렸다. 짤랑거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아 한동안 잘하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미팅을 마치고 회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오랜 시간 회의를 했지만 결국 광고주를 설득하지 못했고 썼던 원고는 엎어졌다. 미인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버스를 탔다. 그날따라 사람이 많았고 땀 냄새가 뒤섞인 눅눅한 공간에서 이리저리 치이던 미인은 뭔가 날카로운 것에 긁혔다. 원인은 오른쪽 발목에 걸어둔 발찌였다. 그날 발찌를 풀어 집 어딘가에 뒀다. 그런 게 있다는 사실조차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잊었다. 그리고 오늘 그게 병수의 팔목에 걸려 있었다.